일단 오늘 경기에서 프랑스가 모로코를 누르고 이 모로코의 이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프랑스가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 특징이 있어요. 두 팀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두 팀 모두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팀이에요. 그런데 수비를 하는 팀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수비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팀들은 선제골을 넣는 팀이 무조건 유리해집니다. 왜냐면 선제골을 넣는 순간 자신들이 원래 했던 그런 이제 플레이 스타일대로 약간 내려가서 역습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둘 다 선제골을 누가 넣느냐 이게 중요했고, 프랑스가 모로코보다 훨씬 더 전력 차이가 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당연하게도 프랑스가 공격을 더 주도하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모로코는 오늘 경기에서 심지어 프랑스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5백을 썼습니다. 원래 이번 대회에서 모로코가 4백을 썼는데 종종 이제 5백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아예 처음부터 5백을 들고 나왔어요. 여기서 모로코의 문제는 뭐였냐? 모로코가 16강, 8강, 4강까지 올라오면서 특히나 월드컵 전에도 너무나 좋은 수비력으로 유명한 팀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월드컵 전까지 살펴보면 오늘 4강전 프랑스와의 경기 전까지 10경기 동안 실점이 하나, 자책골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팀 선수에게는 절대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엄청난 수비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모로코의 문제는 주전 수비수, 모로코의 이 단단한 수비 라인을 형성했던 주전 수비 라인에서 4명 중에 3명이 부상이었습니다. 마즈라위, 아구에르드, 그리고 사이스까지. 이게 사실은 모로코가 오늘 경기 매우 어렵겠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선발 라인업이 나왔을 때 모두들 놀랐습니다. 왜냐? 마즈라위, 사이스, 그리고 아구에르드 모두 다 부상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에 이게 사실은 역설적으로 모로코에게 안 좋았어요. 왜냐? 요 3명의 선수가 약간 무리를 해서 경기에 나오다 보니까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 아구에르드는 경기 시작 전에 결국에는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 전에 선발 명단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아구에르드가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전반전에는 사이스가 부상으로 교체, 전반전 끝나고는 마즈라이까지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는 컨디션이다 보니까 교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로코가 정말 단단한 수비가 이 팀의 장점이었는데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4강전이다 보니까 무리해서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부상으로 예상되었던 요 3명의 선수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수비가 약간 불안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모로코가 오늘 경기에서 초반부터 약간 수비가 불안했어요. 모로코답지 않게.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로코는 오늘 경기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축구를 했어요. 모로코 축구의 스타일이 어떤 거냐? 수비 라인을 약간 올립니다. 수비적인 축구를 하지만 수비 라인을 절대 내리지 않아요. 약간 라인을 올려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를 최대한 좁혀놓고 이 좁은 공간 사이로 상대가 공격을 할 수 없도록, 이게 모로코의 수비 방식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로코의 수비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고 도전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프랑스가 이 라인 사이로 패스를 전개한다면 순간적으로 모로코 선수들이 프랑스의 공격을 둘러싸면서 곧바로 볼을 빼앗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모로코가 이번 대회에서 칭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지만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 강팀들을 상대할 때 모두 다 라인을 약간 올렸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올리면 장점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 두 번째, 역습으로 나갈 때 역습으로 나가는 위치가 높아진다. 이 분명한 장점이 있어서 모로코가 수비를 하지만 역습을 잘했던 이유가 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라인이 올라왔을 때의 단점은 어쨌든 뒷공간이 발생합니다. 뒷공간. 그렇다는 건 모로코가 이 뒷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실수가 많이 없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데 오늘 모로코가 수비 라인에 부상자도 많고 컨디션도 안 좋다 보니까 완벽한 수비 라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경기 초반에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똑같았거든요. 모로코는 수비를 하지만 약간
라인을 올려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단점은 당연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 뒷공간이 발생을 한다. 이 문제겠죠. 당연하게도. 근데 여기서 프랑스가 앞에 있는 그리즈만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모로코 수비에 실수가 나옵니다. 미끄러졌죠. 앞으로 달려나오다가. 그러면서 앞선에서 패스를 끊어내지 못하고 뒤에 있는 그리즈만에게 패스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즈만이 모로코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뛰어들어오는 음바페에게 패스. 음바페가 슈팅한 게 굴절이 되면서 테오 헤르난데스에게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테오 헤르난데스가 마무리하는 이 득점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반전 5분 만에 나왔어요. 5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모로코가 사실 수비 라인에 부상자도 많고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 수비 전략이 불과 경기 시작 5분 만에 깨졌고 5분 만에 깨지면서 프랑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유리한 상태가 됐습니다. 프랑스는 선제골을 넣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더 이상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딱 선제골 넣자마자 수비 라인 내려요. 수비 라인 내리고 모로코가 올라올 때 역습하겠다. 이런 축구거든요. 아주 실리적인 축구죠. 매우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가 또 있죠. 프랑스는 언제나 수비 라인을 만들 때 단 한 명의 선수 음바페만큼은 수비에 가담을 안 합니다. 수비에 가담을 안 하고 올라와서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선수가 그리즈만이죠. 그리즈만이 공격할 때는 공격에 가담하지만 수비할 때 내려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즈만이 내려오기 때문에 음바페가 내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그리즈만이 내려오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3명으로 늘어나고 이때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음바페의 뒷공간을 커버하면서 자연스럽게 4-4-2 전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 4-4-2 전형이 만들어졌을 때 왼쪽에 약간 비대칭적인 4-4-2 전형이 만들어지면서 음바페가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프랑스의 전략이고 프랑스가 이 엄청난 자원들을 가지고 실리적인 축구를 하면서 어떻게든 승리를 가져가는 그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 장면 보시면 모로코가 볼을 잡고 있는데 야신부누 골키퍼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패스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전방 압박을 절대 안 합니다. 프랑스는 약간 뒤로 물러나서 수비 라인을 만들 뿐 더 이상 무리한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아요. 이게 프랑스의 전략이죠. 그래서 수비 라인 만들 때 보시면요. 수비 라인 잘 만들고 있다가 모로코가 공격을 할 때 여기서 끊어내는 순간 가장 위쪽에 있었던 음바페가 바로 전방을 향해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프랑스의 전략이거든요. 수비하다가 음바페를 활용한 역습. 프랑스가 얼마나 대단한 팀이냐면 이 프랑스는요. 역습을 전개할 때 전개하는 흐름도 되게 좋아요. 왜냐? 프랑스는 11명의 선수가 모두 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팀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팀이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니까 수비에서 끊어낸 다음에 역습으로 나갈 때도 너무나 편안하게 역습을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추아메니가 끊어서 계속 몰고 나갑니다. 압박을 받아도 이겨내고 몰고 나가요. 추아메니가 굉장히 기술적인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몰고 나가서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주고 여기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 장면 자체가 프랑스가 왜 지금 우승권 팀인지 왜 강팀인지 정말 지금 평가를 받는 게 어떤 평가를 받냐면 지독하게도 실리적이다. 정말 지독하게 이 팀은 승리를 원하는 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에요. 모로코가 공격을 하고 프랑스는 4명의 수비 라인과 그리즈만이 내려오면서 프랑스의 미드필더 라인이 4명으로 바뀌고 왼쪽에 있던 이제 포파나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음바페는 더 이상 수비에 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할 때 음바페는 언제나 가장 앞에서 역습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프랑스가 수비에 성공했을 때 음바페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바페에게 패스 보내주고 음바페는 이제 여기서 뛰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뛰어나가는 게 보통 뛰어나가는 거냐? 음바페다. 그래서 음바페가 단순하게 치고 달리기만 해도 엄청난 역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바페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거의 이제 그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 뻔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프랑스의 강점이고 프랑스의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인데 프랑스 선수들 다 수비하고 있습니다. 다 수비하고 있는데 음바페 한 명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달려나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내는 순간 음바페는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정말 효율적이죠? 얄미우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이 팀이 지지 않는구나, 패배하지 않는 팀이구나 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여기서 모로코가 정말 대단했던 건 뭐냐면요, 이 모로코가 전략을 너무나 잘 짜왔어요. 어떻게 잘 짜왔냐, 공격할 때 어쨌든 그리즈만이 내려올 때 음바페가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로코가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 이 프랑스의 왼쪽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하키미가 중앙으로 들어오고요, 반대편에 있는 부팔이 반대편으로 와서 플레이해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음바페가 안 내려오면 우리는 공격할 때 음바페 쪽을 집중적으로 노리겠다. 이게 되면서 모로코가 오늘 경기에서 대부분의 공격이 모로코의 오른쪽 측면, 그러니까 음바페가 내려오지 않는 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프랑스가 음바페가 안 내려올 때 수비 전형을 두 줄 수비를 만든다고 해도 수비적으로 약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로코의 공격 보시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로코가 공격할 때 음바페가 이 앞쪽에 있거든요. 안 내려오니까 모로코는 오히려 한쪽 측면의 선수를 밀집시켜서 순간적으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 만들고 여기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프랑스의 수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 이 좁은 측면에서 모로코의 공격 숫자가 프랑스의 수비 숫자보다 순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니까 모로코가 오늘 경기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좋은 찬스를 실제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모로코도 정말 프랑스의 전략을 잘 연구해서 나왔던 경기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프랑스가 정말 지독한 팀인 게 뭐냐면 모로코가 계속해서 음바페가 내려오지 않는 이 공간을 공략을 하니까 교체를 합니다. 지루를 빼고 튀랑을 넣어요. 근데 이 튀랑은 중앙 공격수도 뛸 수 있지만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바페를 중앙에 배치하고 튀랑을 측면에 배치하는데 튀랑은 음바페처럼 수비적으로 자유로운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튀랑은 내려와야죠, 수비로. 그래서 튀랑을 투입하면서 음바페가 내려오지 않는 그 수비적인 허점까지 프랑스가 경기 중반부터 메꿨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자신들이 강팀일지라도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음바페가 최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고 튀랑이 들어와서 완벽하게 수비 라인으로 내려옵니다. 음바페와는 전혀 다른 위치죠. 똑같은 왼쪽 측면 공격수지만 음바페와는 전혀 다른 수비 가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포백 그리고 5명의 미드필더, 이 수비 라인이 형성이 돼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프랑스는 선제골을 넣는 순간 상대팀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스쿼드가 좋은데 이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역습 축구를 한다. 심지어 역습 축구를 하는데 앞에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음바페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 축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또 수비를 못하냐? 수비도 너무나 잘해요. 오늘 경기에서 모로코가 분명히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는데 수비 라인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이 장면도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였거든요. 근데 뒤에 있던 코나테가 빠르게 따라오면서 이 패스를 걷어냅니다. 여기서 코나테가 걷어내지 못했으면 그냥 뒤로 흘러서 득점이었겠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까운 위치에서 여기서 슈팅을 하는데 어느새 쿤데가 빠르게 골대 안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은 공격 라인도 어마어마한데 미드필더 라인도 어마어마한데 수비 라인도 어마어마한 팀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수비를 벗겨낸다. 수비까지 이겨내도 맨 뒤에 요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쿼드고 공격부터 수비까지 정말 완벽해요. 스쿼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도 프랑스가 진짜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경기라는 게
경기를 주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기를 주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 오늘 경기 결과 보시면요. 재미있는 게 오늘 경기의 점유율 프랑스 39%, 모로코 점유율 61%입니다. 사실 이 점유율 차이가 프랑스와 모로코가 붙는다고 했을 때 보통 프랑스에서 퇴장을 당하는 선수가 한 명 정도 있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점유율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당연히 프랑스가 훨씬 더 전력이 강한 팀이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프랑스가 점유를 해야지. 그런데 프랑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좋은 공격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축구, 딱 그 하나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흔히 말하는 좋은 축구 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든 승리하는 축구, 실리적인 축구를 할 거다.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실점하지 않는 거. 실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차피 공격 자원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90분에 한 골 정도 넣는다. 우리가 공격에 집중하지 않아도 90분 중에 뭐 음바페가 넣든 덴벨레가 넣든 지루가 넣든 그리즈만이 넣든 어떻게든 한 골은 넣는다. 어쨌든 우리는 수비할 거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독하고 실리적이고 승리를 위한 축구죠. 그래서 요 이제 축구로 뭐 프랑스가 경기력이 답답하다. 이게 우승권 팀이냐? 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이 프랑스는 이렇게 무서운 축구를 하고요. 모로코는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 정말 이 강팀들을 다 이겨내고 왔지만 역시 프랑스는 프랑스였다. 그리고 모로코도 오늘 경기 보면 너무나 잘했다. 오늘 경기도 너무나 잘했다. 그러니까 모로코는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경기들을 했고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팀이었다. 그래서 결승전은 이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두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